어버이날이면 더 생각나는 부모님.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 건강이 제일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여쭤봐도 안 아프다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무릎하고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항상 이제 마음에 이제 걸리죠. 나이가 드셔가지고. 멀리 나와 있는 입장이니까 죄송하기도 하고 자주 찾아뵈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한없이 큰 그늘이었는데 이제는 늙고 아프신 부모님. 그래도 자신보단 늘 자식 걱정이 먼저입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땅 짚고 이렇게 겨야만 일어나. 자녀분들은 할머니 아프신 거 아세요? 내가 얘기를 잘 안 해. 애들 걱정한다고 잘 하질 않아요. 대충은 알겠지. 엄마 어디 아픈 데 없어요? 그러면 아유 야 나이가 먹었는데 안 아프게 왜 안 아프냐. 괜찮다 그래요. 얘들아 잘 있냐? 나 안 아프고 잘 있다 건강하다. 엄마는 저기 잘 지내고 있고 다리하고 허리 아픈 거 빼고는 아픈 데 없고 밥 잘 먹고 잘 있다. 무릎이 좀 아파서 그래서 그렇지 뭐 아무 걱정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걱정하지 말고 너네 신경 쓰지 말고 너네나 신경 쓰고 잘 살아. 아프면서도 늘 괜찮다는 부모님. 우리가 챙겨야 하지 않을까요? 아이고, 뭐 나 안 아파라고 하는 말이 더 아프게 들리네요. 더 아파서 하시는 말씀 같고. 저도 이제 연로하신 친정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네. 그 뭐 효도를 한다라는 게 큰 선물을 준다든가 뭐 용돈을 드린다든가 이게 효도가 아니야. 진짜 마음으로 써주고 찾아뵙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효도인데 내가 정신 차리고 효도해야지 할 때는 이미 때가 늦을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오랜만에 만나는 개그우먼 변아영 씨. 1980년대 안방극장을 주름잡던 스타. 요즘도 전국의 어르신들을 웃고 울리며 활동 중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건강을 생각할 때 좀 괜찮다고 하시더라도 유심히 살펴봐야 될 그런 부분 뭐가 있을까요? 연세 드신 분들이 가장 흔하게 보는 게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을 쉽게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은 일어섰을 때 다리가 동그라미 모양으로 휘어 있다거나 아니면 걸을 때 무릎에 통증이 있다거나 반복적으로 무릎이 붓는다거나 앉았다 일어섰다 하면서 무릎에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있다면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어머나, 그거 제 질환인데요, 지금? 아이고. 정말요? 아니, 겪고 계세요? 어깨, 팔, 뭐 허리, 다리 지금 난리거든요, 네. 몸에서. 네. 자꾸, 그리고 앉았다 일어날 때 이렇게 소리 나고 막 아프고 통증 조금씩 있고. 평생 눌리고 꺾이며 혹사당하는 연골. 잘못된 생활 습관이 연골을 더 힘들게 하는데 한번 닳고 상하면 되돌리기 어렵기에 무릎 건강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열쇠인데 내 무릎을 지키는 쿠션 연골. 잘 아끼고 달랠 방법이 공개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중년인데도 벌써부터 무릎 아프다는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주위에 그렇죠. 보면은. 그러니까 요즘 뭐 중년뿐만이 아니고 비만 때문에 관절에 계속 무리가 가서 20대, 30대에서도 계속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작년 통계를 봤더니 우리나라 퇴행성 관절염이 376만 명이거든요. 네. 근데 2009년에는 112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10년 정도 사이에 거의 한 3배 정도가 늘었다고. 어이구. 퇴행성 관절염을 좀 알기 쉽게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정상 사진이 나와 있는데 쉽게 보시면 관절의 뼈하고 뼈 사이에 연골이 있기 때문에 관절 간격이 저렇게 벌어져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벌어져서 이상 있네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많이 벌어져 있는 게 연골이 정상적으로 좋으신 거고요. 두 번째 사진에서는 되게 이제 무릎 내축에 연골이 조금씩 닳아가지고 관절이 조금씩 휘어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좀 좁아졌네요. 네, 세 번째 사진은 아주 심하신 상태고요. 내측 연골이 다 닳아서 뼈하고 뼈끼리 부딪히기 때문에 걸으실 때나 활동할 때 아주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무릎의 연골을 만져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우리 몸에도 연골을 만져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귀, 아니면 코 한번 만져보세요.
말랑말랑하죠. 뭐. 접힐 정도로 말랑말랑해요. 네. 이렇게 말랑말랑한 무릎 연골에다가 거의 평생토록 그냥 내 몸의 하중을 견디면서 걷고 뛰고 그러니까 계속 압력이 가해지고 충격이 가해지면은 연골이 닳고 손상을 받고 염증이 생기고 변화가 오게 되는 거죠. 120세를 산다 그러는데 벌써 저렇게 연골이 닳아 없어지고 그러면 어떡해요?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한 사찰. 정신 수양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 이곳을 찾는다는 그녀. 가부좌 자세가 꽤 불편할 법도 한데 미동도 없이 꼿꼿하다. 일명 마음 공부라 그러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참선하고 있으면은 이게 지금 굉장히 비지하잖아요, 사람들이. 맞아요. 근데 고요하게 이렇게 있으면 맑아져요. 1시간이 넘도록 이어진 수행을 마치고 굳은 다리를 펴는 그녀의 얼굴이 조금 불편해 보이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 반가부좌를 틀어요. 그 오른쪽 무릎이 제가 별로 안 좋아서 결가부좌를 안 돼요. 그쪽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돼요, 그게. 오른쪽 무릎이 말썽을 부린 지도 20년이 훌쩍 넘었다는데 우리 애 낳고 어려서 전 먹이고 목욕시키고 이럴 때 자세가 안 좋았나 봐요. 그리고 그때부터 안 좋아요. 이렇게 막 틀어진 듯한 느낌? 그런 느낌 때문에. 그래서 이쪽 무릎으로는 오래 구부리고 못 있고 그 안 된 얘기로 화장실 가서도 저는 양변기 아니면 힘들어요. 이게 잘 못 구부려서. 가끔 절에 계시는 스님들도 병원에 오시긴 하시는데요. 네. 참선을 하시거나 이럴 때 가부좌를 오래 하시고 또 108배를 하시고 이러시는데 무릎을 과도하게 구부리는 자세는 무릎 특히 안쪽과 뒤쪽에 압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장시간 연골이 눌려있기 때문에 눌려있으면 손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염증이 생기시게 되는 거고요. 이런 거를 행복하게 오래 보고 살려면은 건강해야 되거든. 그전에는 그거 몰랐어요. 근데 내가 이제 60이 넘다 보니까 내 마음으로는 굉장히 건강한 것 같은데 몸은 아니라고 아우성을 쳐요. 여기저기 뭐 또 운동도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풀어주지 내가. 어셔. 평생 청춘일 줄 알았는데 해마다 아픈 곳이 점점 늘어난다는 그녀. 힘겨웠던 수행의 보상은 역시 다 함께 어울려 먹는 절밥. 언제 무릎 걱정, 신세 한탄 했었나 싶을 정도로 먹방을 펼치는 그녀. 순식간에 뚝딱 해치웠다. 숟가락 안 드신 것 같은데 벌써 드셨어요? 아, 오늘도 피해갈 수 없는 이 배꼽. 국수는 뭐 씹을 게 없잖아. 아무리 씹을 게 없다고 해도 양이 좀 많아 보이는데. 저렇게나 많이. 지금 한 그릇 다 드시고 또 드시는 거예요? 오밀국수는 살 안 쪄요. 닦아서 깨끗이 닦아서. 먹는 것을 워낙 좋아해 국수 2그릇은 거뜬하다는 그녀. 이렇게 먹다 보니 근래에 체중이 5kg이나 늘었다는데. 이렇게 잘 먹어갖고 살이 붙어서 더 무릎에 무리가 가는 게 아닌가 싶은 걱정이 되지만서도 입에서 너무 맛있어요. 아이고 이거 모밀이라서 살 안 찌지 뭐 이런 체면 걸면서 먹는 거야. 문제는요. 너무 많이 드신다는 거예요. 너무. 네, 이 절밥에도 결국 탄수화물이 굉장히 많은데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체중이 늘 수밖에 없고 체중이 늘면 또 관절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전국의 그 사찰 관계자분들이 앞으로 변하영 씨한테는 딱 1인분만 주셨으면 하는 얘기 있어요. 네. 그때만이잖아요. 그리고 또 참선하잖아요. 운동하고. 지금 화내시는 거 참선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가? 다음 날 그녀를 다시 만나기 위해 찾은 곳. 근데 한껏 차려입고 봄나들이라도 가는 거예요? 우리 저기 코미디 협회에서
웃는 날 좋은 날이라 그래서 그 어르신들을 위한 재능 기부 차원의 공연을 갑니다. 화천으로. 출발할 거예요. 변환 씨 타세요. 괜찮으시네요. 오늘 뭐 어떻게 타시죠. 변환 씨 가수예요. 오늘 주인공이시니까. 우리 저기 학래 오빠가 오늘의 MC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올라가자. 반갑습니다. 소풍 가는 것 같을 것 같아요. 맞아요. 소풍 가는 것 같아요. 버스에 있는 내내 틈틈이 다리 스트레칭을 해주는 그녀. 이게 오래 이렇게 그 부동 자세로 있으면 굳어요. 이거 풀어주려고. 근데 이건 이제 차가 간격이 넓으니까 이제 이게 되는데 비행기에서 좁잖아요. 미쳐. 이 오른쪽 무릎 같은 경우는 아프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문질러서 엄마 손은 약손이다 이거지. 쓱싹쓱싹. 이렇게 하고 나면은 훨씬 부드러워져요. 어버이날을 맞아 코미디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야심차게 준비한 공연. 오, 좋아. 아니, 그런데 여기는 왜 온 거죠? 공연할 때 역할이 가만히 서 있잖아요. 막 움직이면은 괜찮은데 그래서 이렇게 틈나면 이렇게 나와서 걸어주려고 제가 노력을 해요. 아, 오늘 걸음을 못 걸었어요. 이게 어플에 보면은 내가 많이 안 걸으니까 사실은 6,000보 이렇게 해놨거든요. 사람들 난 마음 보고 있는다는 거 너무 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너무 안 걸었어. 그래서 좀 걸으려고요. 무릎 연골 손상을 줄이기 위해 공연 전 꼭 걷는 그녀. 특히 서 있는 시간이 많은 공연이면 더 챙겨 할 수밖에 없다고. 텔레비전에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추억의 코미디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반가운 얼굴들 다 모이셨네요. 아니, 저렇게 모여서 공연 같이 다니시면 되게 친해지겠어요. 그럼요. 정말 내 식구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정들고 너무 좋아요. 남보원 어서 오십시오. 공연이 중반부로 향해 갈수록 점점 그 열기가 뜨거워지는 객석. 공연을 코앞에 둔 그녀도 조금씩 긴장이 되는데. 요때가 제일 긴장이 많이 되는 때예요. 이거를 늘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무대 들어가기 직전에는 항상 긴장이 돼요. 몇십 년 하신 프로인데도 그래요? 그럼요. 침이 마를 정도로 긴장하는데. 무릎 상태가 좋지 않은 그녀. 무사히 공연을 끝낼 수 있을까? 좋은 게 있으면 이름에다가 넣어서 이 이름을 길게 이렇게 만들어야 애가 오래 사는 거야. 그래, 수화물,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둘방서, 시치카파 살살생다 머리 잡니까? 우르셀라 두루미, 허리 대게 잡혀라. 이거? 너 지금 소문 났어 안 났어? 이름 바꾼 거. 해봐! 이름 바꿨다고 했지? 자, 시작! 두루미 시치카파 살살생다 머리 강을 빠졌어요. 야야야야. 안 보였다가. 누가? 걔도 도련님이요. 야, 똑바로 안 해? 언제 무릎이 아팠냐는 듯 공연 내내 무대를 활활 날아다니는 그녀. 역시 프로다. 잘 끝났다는 안도감에 이제야 웃음을 보이는 그녀. 그런데 일어서지 못한 채 무릎만 연신 주무른다. 무대에서는 안 떨렸거리죠? 안 떨렸거려요. 그러니까 무대에서는 이게 그냥 가. 근데 딱 끝나고 나면 아주 정신 차리고서는 하다가 끝나고 나면 아주 미쳐. 아파서. 아우.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쉽게 가시지 않는 무릎 통증. 현재 그녀의 무릎 관절 상태는 괜찮은 걸까?
녹화 당일 무릎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검사를 실시한 제작진. 지금 구부렸다 뺐다 했을 때. 그녀의 무릎 상태 잠시 후 공개됩니다. 장비로 한 정밀 검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직접 만지면서 검사를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니 그럼 증상을 좀 짧게 정리를 해주시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쉽게 말해서 퇴행성 관절염이 무릎에 진행이 되신 거고 초기 상태는 이미 한참 지나신 것 같고 중기를 약간 넘어서는 상태가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정밀한 검사를 해봐야 되지만 뭐 어느 정도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태인 거고 그냥 간과해서 나는 좀 불편하니까 놔두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실 단계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럼 좀 더 심해지면 수술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변하영 씨처럼 60세 초반이신 경우가 있어서는 인공관절 하기에는 조금 이를 수가 있거든요. 이르다고요? 네. 이게 보시면 인공관절의 실제 모양입니다. 요 금색하고 이 플라스틱처럼 보이는 거는 우리 무릎에 들어가는 실제 인공관절 모양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 인공관절은 우리 몸에 들어가 있는 연골처럼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인공 연골 부위가 닳게 됩니다. 네. 또 어느 정도 시간이 됐을 때 재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순간에 가장 즐거운 멘트세요. 저 나이 적다고 퇴짜마다. 되게 오랜만이시죠? 그럼요. 이런 것도 행복하구나. 그러면 이 퇴행성 관절은 인공 관절 뭐 이렇게 넣는 거밖에 없어요? 박 원장님께서 변하영 씨한테 애매한 나이라고 했죠. 또 시작이다. 또. 그 이유가 있어요. 꼭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치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연골을 이식받는 그런 시술도 있고 치료도 좋네요. 있고요. 그다음에 연골로 변할 수 있는 연골 줄기 세포를 이제 안에다가 넣은 다음에 연골이 재생할 수 있도록 이런 치료를 하는 방법들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치료들은요. 50세 이전에 많이 시행을 하는 그런 시술인 거죠. 저 오늘 좀 배워갖고 가려고 그랬더니 뭐 나이가 들어서 안 되고 아직 뭐 어떡하라고요. 수술은 두렵고 참자니 고통스러운 퇴행성 관절염. 관절에 좋다는 건 솔깃하기 마련인데 소갈탕을 이 무릎뼈에 좋대. 닭발을 구워서 그 국물 먹으면. 국물을요? 벨트는 좋더라고요. 그 허리 차는 거. 주사를 놓는 거 있어요. 그걸 하면 낫는다고 그러는데. 이거 내가 차고 다니는 거 이거. 어디요? 요즘에 그게 뭐 한참 좋다 그래가지고 진짜 그런갑다 해가지고 했지요. 안 찬 거보단 낫다고 하던데. 관절 통증에 그만이라는 갖가지 음식과 제품들. 특히 광물과 자석을 이용한 제품이 유행처럼 번졌는데 관절 통증 완화와 염증 개선을 돕는다는 제품들. 과연 효과가 있을까? 광물이나 뭐 자기장, 현재 뭐 자석을 이용한 그런 팔찌나 뭐 목걸이 이런 장비들로 음이온을 발생시킨다 혹은 뭐 어떤 이온이나 전기장을 강하게 발생시킨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이것은 건강에 해가 될 가능성이 더 높지 체내 뭐 염증이나 아니면 연골 재생, 연골 파괴 아니면 조직 재생, 혈액 순환을 개선시킨다든지 치료적인 효과를 발생시키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관절을 위해 일부러 챙겨 먹기도 하는 음식의 효과는 어떨까? 도가니탕하고 족발을 많이 먹으면 무릎 관절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요. 과학적인 근거는 실제로 없는 말입니다. 몸 전체적인 건강을 좋게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무릎 자체, 특히 관절염에가 좋다는 것들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더 많이 먹게 되면 비만들을 통해서 무릎에 부담을 오히려 더 많이 주게 되기 때문에 무릎 건강에 안 좋을 수 있겠습니다. 습관처럼 맞는 뼈 주사도 관절에 괜찮을까? 뼈 주사, 진통 소염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 이게 이제 보통 같은 말인데요. 이런 것들을 맞으면 갑자기 증상이 확 좋아진다는 느낌을 갖게 되죠. 이렇게 갑자기 증상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한 달 정도 지나거나 2달 정도 지나면 다시 아파지게 되는 겁니다. 뼈 주사는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고요.
오히려 연골의 두께를 감소를 시키는다는 보고들도 있기 때문에 자주 이거를 장기화해서 맞는 거는 오히려 무릎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자식들의 바램과는 다른 부모님의 건강. 무릎 쪽으로는 아버지가 좀 아프신 것 같아요. 뚝뚝 소리 날 때마다 마음이 아프죠. 나을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그게 좀 걱정되고. 같은 고민을 가진 제보자가 있다는데 저희 엄마가 황혼 육아 중이신데 요즘 들어 무릎 관절이 더 아프시다고 하셔서 걱정이에요. 저희 엄마 무릎 관절 도와주세요. 오늘도 손주를 위해 자신의 관절을 희생하고 있는 제보자의 어머니. 아이고. 늘 자식과 손주가 먼저인 어머니의 모습인데 운동이면 무조건 좋다고 믿는 50대 운동마니아 김희준 씨. 무리한 등산과 마라톤으로 무릎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데 이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관절 치료 사각지대에 놓인 애매한 나이대의 체험담. 무릎이 좀 많이 걸으면 이렇게 약간 빠진다는 느낌 그런 때가 있어요 가끔. 바닥에 앉았다 일어날 때 이렇게 손을 딛고 일어나는데도 아이고 그거 해가면서 이렇게 그 아픔을 느끼겠더라고. 자꾸만 커져가는 이들의 무릎 통증. 오늘 제대로 점검하기로 했다. 문질표라는 거는 굉장히 아픈 것들을 자기가 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주관적인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런 주관적인 한계점을 이제 객관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기 위해서 동작 중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쪼그리 앉기라든지 한 발로 서는 동작들을 측정을 해서 두 가지 검사를 병행한다면 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체험담 대다수의 관절 점수는 100점 만점 중 절반 수준. 심지어 이항자주부는 최하점을 기록했는데 절로 목덜미가 잡히는 충격적인 결과. 상상도 못했던 관절 점수에 심기일전하기로 한 체험담. 2주 후 그들의 무릎 상태는 과연 달라졌을까? 그 놀라운 변화가 잠시 후 공개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만성 질환입니다. 1위 관절염인데요. 이 퇴행성 관절염이 나이가 좀 더 많은 분들에게 할 수 있는 수술이 있고 좀 더 젊은 분들에게 할 수 있는 시술이 있고 요 사이에 딱 애매하게 이제 갇힌 분들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좀 알아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좀 조언을 좀 해주세요. 가장 중요한 건 관절이 무리가 가는 자세, 관절을 혹사시키는 자세를 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다리를 쭉 뻗고 있는 상태고 다리를 이렇게 구부렸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안에 인대들이 늘어나죠. 네네. 그리고 뒤에 구부릴수록 눌리게 됩니다. 이렇게. 뒤쪽은 또 눌리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연골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이 상태에 있는 연골은 이 정도의 스트레스, 그냥 편안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구부리시면 연골이 이제 늘어나게 되니까 안쪽에서 이렇게 좀 펴지죠. 제게 두 가지를 비교해드리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늘어나고 얇아지고. 네네, 그렇습니다. 저기 또 좌선할 때 보면 90도가 아니라 거의 하면 150도. 150도까지. 그래야 무릎이 완전히 이렇게 붙어지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런 자세를 할 때는 연골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머. 되게 무릎을 과도하게 구부리는 자세는 이게 모형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받음으로 인해서 연골이 조금씩 손상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옛날 그 어르신들 보면은 뭐 빨래하고 뭐 밭일하고 그럴 때 계속 앉아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른들이 그렇게 무릎들이 다 안 좋으시구나. 일상생활 중에 흔히 하는 여러 가지 동작들. 이때 무릎 관절이 받는 하중은 어느 정도일까? 무릎 관절 부하 실험을 위해 찾은 곳. 피험자의 몸 구석구석에 센서를 부착하는데 어떤 원리일까? 다양한 동작별로 무릎 관절 부하를 측정하게 되는데 먼저 적외선 카메라로는 사람의 동작을 측정을 하게 되고요. 지면 발력기로는 사람이 지면에 가하는 힘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 두 가지 정보를 획득을 하여 무릎 관절 부하를 산출하게 됩니다. 피험자가 각 동작을 했을 때 무릎 관절에 얼마나 큰 하중이 발생하는지 알아보는 실험. 총 4가지 동작을 살펴보기로 했다. 첫 번째 실험, 우리가 자주 하는 무거운 물건 들어올리기.
약 10kg의 물건을 들고 서 있을 때 무릎이 받는 하중은 66kg. 주부 대부분이 많이 한다는 쪼그려 앉기 자세는 어떨까? 의자에 앉았을 때 무릎이 받는 하중은 3.6kg. 그렇다면 쪼그려 앉았을 때는 무려 54kg. 의자에 앉을 때보다 15배나 높은 충격적인 결과. 쪼그려 앉으면 당신의 무릎 관절에 빨간불이 켜진다. 계단과 같은 높은 곳에서 내려올 때는 어떨까? 40cm 높이에서 내려올 때 무릎이 받는 하중은 93.6kg, 내 몸무게의 약 1.5배다. 실제 우리 등산을 하다 보면은 더 높은 곳에서 내려오게 되면 체중의 2배, 2.5배까지도 증가하는 무릎 관절 부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곳에 올라가는 등산보다는 지면이 일정한 평지에서 하실 수 있는 트레킹 같은 운동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흔히 관절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뒤로 걷기. 정말 좋은 걸까? 앞으로 걸을 때 무릎이 받는 하중은 78.6kg이었지만 뒤로 걸을 때는 88.2kg으로 앞으로 걸을 때보다 1.2배 더 높았다. 뒤로 걷기가 오히려 내 무릎 관절의 건강을 해친다? 뒤로 걷기를 할 때는 앞꿈치를 먼저 이용을 해서 착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무릎 관절 축이 뒤쪽에 있기 때문에 관절 축과 착지 부위가 넓기 때문에 더 높은 무릎 관절 부하를 보인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의 신체 구조는 앞으로 걷는 것에 더 적합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뒤로 걸으면 안 쓰는 근육을 사용하게 되고 무릎에도 더 큰 충격이 발생한다. 당신이 무심코 하는 동작들이 무릎 관절을 위협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제가 늘 하던 행동들이 이렇게 무릎에 어마어마한 하중을 가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요. 앞으로는 저 좀 무거운 거 들 때 좀 옆에서 도와주세요. 제가요? 제 아내 거 들기도 바빠요. 아따, 나 혼자가 째째고 어디가 알겠습니다. 아니, 그거 무릎 아프다는 사람들 보면은 그 주위에 보면은 대부분이 보면 여자들이 많아요. 뭐 한석준 씨의 편을 좀 들어드리고 싶지만 실제로 퇴행성 관절염은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래요? 그쵸? 여성의 비율이 한 7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보다 한 2~3배 정도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왜 그러겠어요? 일을 많이 해서. 뭐 그런 것도 다 연관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폐경기 이후에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줄어드니까 그럼 일단 이제 뼈 골밀도도 약해져서 뼈 자체도 약해지고 게다가 관절 연골도 약해지면서 연골에 똑같은 충격을 받아도 손상도 되고 염증도 생기고 연골이 점점 좀 약해지는 거죠. 게다가 보통은 이제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에 비해서 근육이 좀 약하고 근육량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손상 여기에도 좀 취약하고 똑같은 충격을 받았을 때 아무래도 통증이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여성분들한테 훨씬 더 높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관절이라는 것보다 혈압으로 쓰러질 것 같아요. 아니 나이도 아직 안 돼서 뭐 어째? 또 여자라서 더 그래.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햇볕을 쬐라. 그리고 걸어라. 햇볕을 쬐면 우리 몸이 광합성을 하죠. 비타민 D 흡수를 많이 해서 근육도 튼튼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그다음에 뼈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관절이나 연골 자체야 20대처럼 다시 원상복귀될 수는 없는데요. 그렇더라도 이제 관절 주변의 건강을 우리가 튼튼하게 만들어가지고 증상을 개선시켜서 삶의 질을 좋아지게 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절 근처에 근육을 계속 강화시키는 운동을 해서 주변을 튼튼하게 만들고 또 관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음식들을 많이 먹으면 그러면 이제 통증도 줄고 여러 가지 증상이 개선되니까 그럼 훨씬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음식으로. 2그릇씩은 안 되고요. 각종 행사가 줄을 잇는 계절 5월. 그런데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인데 혹시 김혜연 씨?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파워풀한 무대로 온몸을 불사르는 그녀. 김혜연 씨는 아닌 것 같고 누구세요? 닮은 모창 가수 김혜연입니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모창 가수 최정진 씨. 목소리부터 외모까지 김혜연 씨와 꼭 닮았는데 10cm가 넘는 굽에도 끄떡없는 그녀. 무대에서 저렇게 오래 서 있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사실. 저는 하이힐을 안 신는데도 힘들거든요. 당연하죠. 그리고 저 하이힐을 신고서는 그냥 무대에서 들고 뛰고 하고 그러면 발도 아프고 무릎도 되게 아플 텐데 정말 대단하네요. 굽은 높지만은 제가 여기에 이렇게 이 굽 높은 거에 이렇게 발에 항상 젖어 있어서 높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높은가 봐요. 보기에도 위태롭고 아찔한 높이의 신발. 저기 이렇게 도니까 아니야. 사람들이 서로 끌어당기니까 내가. 공연 내내 높은 굽을 신고 춤을 추다 보니 무대에서 내려오면 진이 다 빠진다는데 특히 다리가 퉁퉁 붓기 때문에 스트레칭은 필수란다. 아우 시원해. 발바닥을 보면 이렇게 굳은 살이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얘기죠. 공연 중에 틈틈이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그녀. 쉴 때는 좀 벗어놓고 스트레칭 한다고 운동화를 항상 챙겨와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몸도 풀어주고 이렇게 또 다음 행사 때 또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언제 다리가 아팠냐는 듯 또다시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이는 정진 씨. 집에 오자마자 보여줄 것이 있다며 제작진을 안내한 곳은 바로 옷방. 행사를 다니다 보니까 같은 옷을 매일 입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옷이 늘어나는 게 옷뿐인 것 같아요. 뭐 여기저기 다 합하면 한 200여 벌? 날개 옷이라고 이게 엄청 편해요. 노래할 때 이렇게 싹 이렇게 저절로. 평상복을 자꾸 이 무대복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옷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유명인이 아니기 때문에 옷에 너무 투자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거의 만드는 옷도 많고. 지금은 가수 김혜연을 따라하는 모창 가수지만 뛰어난 가창력으로 정식 앨범까지 낸 이력을 갖고 있다는데 제 이름 최정진으로 노래를 음반을 내고 이렇게 시작했는데 백도 없고 힘도 없는데 누가 써주겠습니까? 그죠? 암흑기와 같았던 무명 생활. 각설이 공연단에 들어갈 만큼 공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그녀를 불러주는 곳은 점점 없어졌다. 이미테이션계의 주영필 씨, 그다음 방실 씨가 저를 우연히 행사장에서 보고 김혜연하고 많이 닮았는데 해볼 생각이 없냐? 같이 가자 우리랑 같은 이미테이션 가수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모창 가수로 새롭게 태어난 그녀. 우리 혜연 씨가 언니 나 출산하기 전에 마지막 애 낳고 출산하기 전에 내 머리가 그랬었어요. 언니랑 그때 모습이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언니 참 좋아요. 이런 말에 제가 큰 힘을 내게 됐습니다. 모창 가수계의 스타 최정진 씨.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단다. 행사가 많을 때는 무릎이 좀 부을 때도 많았고 이렇게 맞는다는 게 굉장히 힘들 때가 많았었어요, 제가. 관절 건강을 위해 생활화한다는 하체 근력 운동. 내가 이렇게 다리 힘을 길러야 무대에서도 자신 있게 뛸 수 있으니까. 관절 운동을 꾸준히 한 뒤로 요즘은 근력이 많이 생겼나 봐요. 운동을 계속 꾸준히 해주시면 무릎 앞에 있는 슬개골이라는 뼈를 안정적으로 잡아주고요. 이 근육이 약하면 머리에서부터 내려오는 체중이 무릎뼈로 바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훨씬 많아지죠. 근데 근육이 튼튼하시면 그런 스트레스를 분산시켜주기 때문에 관절염 진행도 덜 하시고 또 조그만 증상이 있을 경우 통증도 완화시켜주는 아주 좋은 치료 방법들이죠. 관절 건강을 위해 운동부터 식단까지 모두 바꾼 그녀. 단백질과 오메가3가 풍부한 고등어는 식탁의 단골 메뉴다. 우리가 음식으로 쉽게 섭취하기가 어려운 성분 중에 비타민 D가 대표예요. 근데 고등어에 비타민 D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비타민 D가 면역력도 높이고 뼈를 좀 튼튼하게 만들어주니까 고등어가 관절 건강에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 있죠. 관절 건강이 그만인 고등어 묵은지찜 완성!
영양을 위해 돼지고기까지 함께 섭취? 그 아미노산 중에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있는데요. 이 메티오닌이 염증도 줄이고 뭐 관절을 비롯해서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관절 건강에 아주 좋은 성분인데 이 메티오닌이 돼지고기에 많아요. 부추, 양파 이런 식품에도 염증을 줄이는 알리신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으니까 같이 드시면 뭐 아주 좋아 보이는데요. 입맛 살리고 무릎 관절도 지켜주는 돼지고기 부추볶음 완성! 자, 식사합시다. 자나깨나 관절을 생각하는 그녀의 건강밥상. 이렇게 좀 관절에 좋은 쪽으로 좀 음식을 많이 챙겨 먹고 살이 좀 덜 찌는 걸로 먹으면서 지금 한 48kg를 유지하고 있는데 한 1kg만 딱 더 빼려고요. 바쁜 와중에도 식사를 꼭 챙겨 먹는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식후 꼭 챙겨 먹는다는 흰 색가루 등장. 이곳의 정체는? 아니 지금 뭐 드시는 거예요? 제가 관절이 좀 많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보스웰리아라고 관절에 좋다 그래서 제가 꾸준히 이거를 지금 마시고 있는데 좀 많이 좋아졌어요. 보스웰리아로 관절 건강을 지키는 정진 씨. 하루가 풀리는 느낌. 야. 공연을 앞두고 최정진이 아닌 모창 가수 김혜연으로 변신하는 그녀. 아니 김혜연 씨 아니에요? 뱀이다. 그런가요? 예. 아유 아까 맨낯으로 보여서 예. 아 진짜 좀 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자신이 생기네요. 네. 무대에서 펄펄 날아다니는 그녀에게 보스웰리아 차는 필수품이 되어버렸다. 갑시다. 오늘 하루도 힘차게 출발이다. 공연 틈틈이 보스웰리아 차를 마시며 숨을 돌리는 그녀. 그러고 보니 공연 중간중간 먹었던 물의 정체가 바로 보스웰리아였네요. 오랜 무명 생활을 딛고 다시 일어선 모창 가수 최정진. 저를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가본 곳이 많아요. 이렇게 이제 여행 삼아 다니고 싶어요. 전국 방방곳곳에. 그녀가 관절 건강을 위해 수시로 먹던 보스웰리아. 보스웰리아 속 보스웰릭사는 염증을 차단해주고 연골세포 생존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는데. 이게 바로 보스웰리아군요. 이게 만져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모양은 되게 이뻐요. 무슨 저기 그 돌 모으시는 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향이 되게 독특한 향이 나는데요? 그게 황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황. 네, 그래서 이 원래 황이 관절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거든요. 우리가 쓰는 약재에도 그런 성분들이 있어요. 미국의 국립보건에서도 보스웰리아가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준다. 네,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 보스웰리아의 핵심 성분이 보스웰릭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보스웰릭산이 염증을 줄이고 염증을 유발하는 그런 물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관절염의 여러 가지 문제를 좀 개선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니, 맛이 궁금한데 일단 좀 마셔볼까요? 이 앞에 저희들이 이게 물에 탄 게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색깔만 보면 왜 그 숭늉 가라앉아서 물 같은 그런 색깔이에요. 향이 약간 바이올린 활에 칠하는 그 송진 향도 좀 나는 것 같아요. 네. 맛도 약간 송진 맛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그 뭐라 뜰다 그러나? 떫은 맛도 있죠. 예. 이거 관절에 좋다 그러니까 꾸준히 먹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입이 좀 시원해지고 뭔가 좀 더 먹고 싶어지는 느낌도 들 정도의 그런 깨끗한 느낌이 약간 들긴 듭니다. 약간 이렇게 숲향기가 나요. 맞아요. 네, 숲향기. 맞아요. 숲향기가. 맞다.
이걸 그래서 얼만큼 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원물로 드실 때는 한 4g 정도네요. 네. 보통 이제 우리가 가루로 많이 먹죠. 그래서 가루로 드실 때는 한 1000mg 정도니까 하루에 티스푼 하나 정도? 하루에? 네, 이렇게 차로 타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뭐 대부분 일반적인 뭐 식품이니까 별다른 부작용은 없는데요. 뭐 혹시라도 뭐 알레르기 증상 이런 게 있다 그런 분들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엔 오인의 체험단분들을 만나볼 시간인데요. 시큰했던 무릎을 좀 팔팔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되살리는 프로젝트에 동참한 우리 오인 지금부터 보실까요? 보는 사람조차 안쓰러웠던 지난 동작 검사. 준비된 행동도 하면서 안 돼. 실패. 안 돼요. 아예. 검사 안 돼요. 아직 좌절은 이르다. 이들의 관절 점수를 끌어줄 주치의의 처방전은 무릎에 좋은 운동과 식품을 섭취할 것. 허벅지 근육을 강화를 시켜주는 운동을 같이 병행을 해주시면 그 허벅지 근육이 붙는 무릎 주위의 근육도 강화가 되기 때문에 무릎 관절 연골의 하중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황혼 육아를 하는 어머니를 다시 찾은 제작진. 여전히 손주들을 돌보느라 바쁜데 하지만 달라진 게 있다? 체험하고 제일 먼저 신발을 바꿨어요. 신발을 제가 그 전에는 뭐 조금 높은 거 이렇게 굽 있는 거 주로 이렇게 이런 거를 신었었어요. 이런 단화나 집에서 잠깐 나갈 때는 여기 슬리퍼. 무릎을 위해 과감히 멋을 포기한 체험자. 그만큼 관절 건강이 절실해 보인다. 바꾼 게 잘한 건지 어떤 건지 이거 좀 보내서 조언 좀 들으려고요. 제대로 마음먹은 체험자. 그 덕에 슬리퍼는 무릎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주의하라는 소중한 조언도 얻게 됐다. 그녀가 황혼 육아 속에서도 잊지 않는 것. 바로 새롭게 배운 허벅지 근육 운동이다. 몇 번 안 했는데도 이게 운동량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운동을 하는 그 순간에도 아이들에게서 눈을 뗄 수 없는 체험자. 결국 운동은 허겁지겁 마무리되고 손주들을 위한 우유를 준비하는데 칼슘이 풍부한 우유에 보스웰리아를 넣어 무릎 건강을 챙긴다. 우유에 타서 먹으면 향도 없고 맛도 그대로 우유 맛. 그래서 하루에 한 잔씩 꼭 타서 먹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쭉 꾸준히 실천해주세요. 체험 기간 동안 허벅지 근력 운동에 열심이었던 체험단. 쉽게 할 수 있는 동작을 다양하게 활용하며 매일 30분씩 운동했다. 그뿐이랴. 관절에 도움을 주는 보스웰리아, 토마토도 잊지 않고 챙겨 먹었는데 그렇게 관절이 건강해지기를 바라며 2주간 달려온 체험단. 과연 이들은 관절 점수 우등생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2주간의 고군분투가 점수에 반영됐다. 최고 13점까지 오르며 5명 모두 관절 점수 상승. 점수가 증가된 요인 중에서 본인이 스스로 느끼는 통증의 수치가 굉장히 좋아졌었고 그리고 쭈그리고 앉거나 한 발로 서는 동작을 할 때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그 자연스럽게 동작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봐서 점수가 객관적인 측면에서도 점수가 많이 향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스웰리아 효과가 입증이 됐나요?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보스웰리아의 효능들이 잘 알려져 있지만 그중에 또 한 가지가 연골 세포의 그런 생존율 이런 거를 또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는 초기부터 관절염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실제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있는데 외국에서 시행한 논문이 하나 있어요. 네. 한 8주 정도 동안 보스웰리아를 계속 섭취를 시켰더니 관절의 붓기, 통증,
그리고 활동이 잘 안 되던 그런 증상들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뭐 어떤 식품이든 약이든 우리가 계속 먹을 수는 없잖아요. 아, 그럼요. 한 6개월 정도 섭취를 했다가 1개월 정도 중단을 했는데도 그런 효과가 지속되더라. 네, 이런 결과가 있었고요. 국내 연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보스웰리아의 보스웰릭산 같은 성분이 염증을 줄인다라든지 뭐 통증을 줄인다, 이런 관절 건강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도 있었습니다. 닥터 집하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언제나 당신 편인 가족의 건강 잘 챙기고 계십니까? 가족의 행복을 망치는 침묵의 살인자 암.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어머니도 폐암으로 저 얼마 못 살고 돌아가셨어요. 사망률 높은 폐암과 대장암이 증가하는 이유는 수록 매력적인 미인 조셀라. 마누라 덕에 안 아픈지도 몰라요. 암으로부터 가족 건강을 지키는 방법 다음 주 공개됩니다.